자, 930번입니다. 한 자루에 500원의 색연필과 한 자루에 800원의 형광펜을 합하여 12자루를 사러 갑니다. 전체 금액이, 자, 일단 금액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금액이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형광펜은 모두 몇 자루 살 수 있습니까? 네, 형광펜을 X자로 해볼까요? 형광펜을 X자로 사면 여기 색연필이 있죠. 색연필을 합해서 12자루를 산다 그랬으니까 12자루에서 형광펜의 개수를 뺀 것만큼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형광펜이 얼마죠? 형광펜이 800원, 색연필이 500원이니까 이 개수랑 금액을 곱해주면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내가 내야 될 전체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형광펜 먼저 사고 800원씩 X자루, 색연필은 500원씩 형광펜 사고 남은 개수 이렇게 한 것이 7,200원보다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8,400원보다는 이하이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푸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과정은 좀 해주세요. 자, 931번 연속하는 세 짝수, 가운데 숫자를 x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4면은 그 다음 왼쪽에 있었던 짝수는 2를 빼준 2가 되겠죠. 이 짝수가 4라면 그 다음 짝수는 6이니까 x 플러스 2. 선생님, 얘가 3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정하지 않죠. 왜냐면 일단 이 미지수를 정할 때 얘가 뭐라는 짝수라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홀수라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세 짝수의 합이 요거 합칠게요. x-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3x 이렇게 되죠. 요게 63보다는 그냥 크다니까 등호 안 붙입니다. 75보다는 작다.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주면 21, 3으로 나눠주면 24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연수 x는 22랑 23일 텐데 우리가 짝수를 가정하고 푸는 거죠. 그래서 22가 되니까 얘가 22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짝수는 24, 그 전 짝수는 20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짝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2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60cm인 끈의 양끝을 각각 x만큼 자르는 세 조각의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든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삼각형. 우리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길이가 있는데 삼각형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1과 8이라는 길이는 5라는 길이는 삼각형 못 만들어요. 1cm 1cm 하고 갑자기 5cm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이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 두 변 길이 합. 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아까 115 이게 삼각형이 되지 않은 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합쳤는데도 가장 긴 변을 못 이겨서 그래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은 가장 긴 변을 이길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x 쓰고 여기 x 쓰고, 자, 양쪽에서 x 빠져나갔으니까 가운데 길이는 60-x 이렇게 되겠죠. 60-2x죠. 두 개의 x가 빠져나가는 그 길이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첫 번째,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수도 있잖아요. 정삼각형이라면 요 길이는 뭐 같다는 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랑 같아지면 되겠죠. x는 60-2x 이렇게 하면 3x는 60 이렇게 되고 x는 20, 실제로 20 넣어주면 20 이렇게 되면서 x는 20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의 값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x는 20cm가 되면 삼각형 된다. 두 번째,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뭐 어차피 얘랑 같으니까 가장 긴 변이 얘라면 x라면 아까 얘기해줬던 거에 의해서 가장 긴 변 x는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합친 것과 맞짱을 떴을 때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이쪽으로 넘으면 2x가 6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x는 3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긴 변이 x라면 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실제로 x가 요 길이보다는 어때야 돼요? 길어야 되죠. x가 60-2x라는 길이보다는 길다. 이 말이 전제 깔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넘어와서 3x가 60보다 크다. x는 20보다 크다. 얘랑 얘는 이 전제에서 풀어준 답이 얘니까 공통색칠이에요. 그래서 얘의 공통은 이렇게 오케이. 이 전제에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긴 변이 x라면.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긴 변이 60-2x 이 길이가 가장 길었다고 치면 얘는 전제를 먼저 할게요. 60-2x라는 길이가 x라는 길이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 자 63x 그러니까 x는 작아야 되죠. 20보다. 이 전제 아래에서 풀게요. 뭐를? 실제로 가장 긴 변은 작아야 되는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가장 긴 변은 작아야 돼요.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넘은 4x x는 어때? 15보다 커야 되죠. 이 전제에서 풀어준 답이 얘가 나왔으니까 얘를 합쳐주면 x는 15보다 크고 20보다 작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나온 답들끼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요 답과 요 답과 요 답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x의 범위로서 다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쓰면 15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얘를 그려주면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근데 x는 20이라는 것도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답으로 자격이 있었으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써주는 답은 이렇게 써주셨으면 최종 정리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누어 주는데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누어 주면 18자루가 남는데요. 볼펜 수를 한번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3자루씩, 자, 최대 학생수로 x명 이렇게 할게요. x명에게 3자루씩 나누어 주면 18자루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3자루씩 받았겠죠. x명은 몇 개씩 받는다? 3자루씩. 다시 여기다 적을게. 볼펜 수라는 것은 x명이 3자루씩 받았대요. 3 곱하기 x에서 x명을 꽉 채워서 받은 거예요. 3자루씩. 그 다음에 남았다는 볼펜 자루를 더해주면 이게 볼펜 수가 되겠죠. 만약에 3명이 받았으면 3명이 3개씩 받으면 9개 더하기 18 해가지고 뭐 27자루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x명에게 5자루씩 줘버리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요. 여기 학생들이 막 있었어. 얘는 5개 주고 5개 주고 5개 주고 5개 줬어요. 그죠? 이게 5개씩 다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x명이었다고 칩시다. 마지막 한 명 있죠. 얘는 5개를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5개씩 꽉 채워서 받아낸 애들은 여기 애들이에요. 그죠? 여기 애들은 표시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x명이 있었다고 치면은 얘는 받은 게 한 자루에서 4자루 미만을 받았대요. 4자루 미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5자루씩 꽉 채워서 받은 거예요. 몇 명만? x-1명만. 오케이. 그러면 이거 x-1명이 5개씩 받았다고 했을 때 볼펜 수를 해보면은 5 곱하기 x-1 x-1명은 5자루씩 꽉 채워서 받았는데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를 받았을 수도 있고 4자루 미만을 받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볼펜 수를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x-1명은 5개씩 다 받았는데 마지막 a가 한 자루 받았대요 하면은 이게 볼펜 수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한 볼펜 수가 내가 원래 요 앞에서 구했던 볼펜 수, 요 앞에서 구했던 볼펜 수는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구한 볼펜 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미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에 5자루씩 x-1면 꽉 채워서 받고 4자루를 더한 것보다는 미만일 수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죠?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안 되면은 가져오세요. 왜 x-1명이지? 그래서 요거를 동일하게 풀어주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x가 이게 바뀌면서 2분의 19하고 이렇게 된대요. 그죠? 최대 학생 수는 11명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가정이 이해 안 되면 가져오세요. 자, 찹쌀떡 500개. 자, 얘도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찹쌀떡 500개는 확실하게 찹쌀떡 500개예요. 고정. 근데 500개를 포장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상자에 넣어 포장하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45개씩 넣으면 찹쌀떡이 20개 이상 남고, 한 상자에 60개씩 넣으면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찹쌀떡이 100개 이상 모자란다. 이렇게 됐네요. 상자의 개수를 구하여라. x개. 자, 여기 500개라는 찹쌀떡의 개수를 요 문장으로 한번, 한 상자에 45개씩 넣으면 20개씩 남는다 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45개씩 x 상자만큼 담았어요. 45 곱하기 x가 되겠죠. 20개 이상 남는다고 했으니까 20개가 남았을 수도 있고, 45개씩 x 상자에 담고 21개가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았다고 하는 애들을 더해줘야, 이렇게 더해줘야 여기가 찹쌀떡의 개수가 되겠죠. 찹쌀떡 수를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계속 커질 수가 있겠죠. 45개씩 x 상자에 넣었더니 뭐 한 30개가 찹쌀떡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찹쌀떡 수는 몇 개예요? 500개.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라고 문장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60개씩 넣으면 60개씩 x 상자에 담고 그렇게 했더니 100개 이상 모자란대요. 60개씩 넣으면 안 되나 봐. 60개씩 넣으면 이 찹쌀떡 수를 세일리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100개 이상이 모자라서. 모자랐으면은 빼주면 되겠죠. 60개씩 x 상자에 넣었더니 이 500개를 추정하는데 100개 이상 모자란대요. 그럼 101개가 모자랐을 수도 있는 거죠. 102개가 모자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500개라는 개수는, 정리를 하면 500개라는 개수는 만약에 40개씩 x 상자에 담았으면은 20개 이상 모자라니까, 남았으니까 이렇게 추정한 찹쌀떡 수보다는 이상 남았다고 했으니까 크겠죠. 이게 20, 21 이렇게 해서 30개 이상 남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겠죠. 60개씩 담았다고 추정했을 때 100개 이상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담으면은 잘못 담은 거야. 꽉꽉 채울 수가 없어요. 모자란 것만큼 빼줘야 돼요. 60개씩 담으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한 번에 담을 때 많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거죠. 맞아요. 100개 이상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같이 넣어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면은 이게 x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10상자, 이렇게 실제로 해볼까요? 10상자면 450 더하기 20이니까 470개,
이상 맞죠? 500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상자면은 600 빼기 100이었으니까 딱 저거네. 500개 이상 모자란다고 하는 이 문장이 둘 다 맞아 떨어지죠. 열상자라면. 자, 그 다음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 남는다. 자, 의자의 개수 x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문장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학생 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아니 5명씩 의자에 긴 의자에 꽉꽉 채워서 앉아있다는 의자 개수를 x라고 해봤죠. 그럼 5명씩 x명이 앉았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x. 학생이 8명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학생 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학생 수를 의자 수에 따라서 이게 막 변동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면은 13명, 뭐 2명이면은 학생 수가 뭐 18명, 2명이 된다. 의자 개수가 2개면은 18명. 이런 식으로 학생 수가 계속 변할 텐데 만약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데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남는 게 의자예요. 학생이 아니라. 6명씩 자, 의자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긴 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의자가 몇 개 남았다고 3개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이 의자를 개수를 아까 x개 이렇게 잡았어요. 의자 개수를 x개. 그러면 이걸 학생 수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6명씩 앞쪽에서는 꽉꽉 채워서 앉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3개는 확실하게 못 앉아요. 의자가 남았거든. 그러니까 꽉꽉 채운 의자는 x 마이너스 몇 개를 빼줘야 되면 의자 하나 둘 3개가 아니라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만약 한 명이라도 앉았더라면 학생 수 어떻게 세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는 거 의자 3개 있고 만약에 이렇게 의자가 막 있었다고 쳤을 때 3개 빼기 전에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라도 앉았다면은 우리가 학생 수를 세일해줄 때 6명씩 앉았습니다. x개에서 하나 둘 셋 4개의 의자를 뺀 개수만큼은 전체 x에서 4개의 의자를 뺀 x-4개의 의자는 6명이 꽉꽉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일 수도 있죠. 학생 수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 몇 명이 앉을 수 있냐면 6명까지 앉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세일이겠죠. 6명씩 꽉꽉 채운 의자는 x 빼기 그냥 얘도 빼 6명이 앉았지만 x 빼기 4개의 의자에는 6명씩 꽉꽉 앉고 여기 의자 3개 남았다고 하니까 거기다 추가 하나 더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6명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게. 쌤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마지막에 6명이라고 치면은 x개의 의자에서 3개의 의자만 뺀 x 빼기 3개의 의자는 6명이 꽉꽉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4개의 의자를 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4개의 의자를 빼는 의자 개수에는 6명이 꽉꽉 채워 앉고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학생 수를 추정할 때 얘를 추측해야 되는데 얘는 이게 의자가 무조건 3개 남았다고 하는 거는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한 명 이상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 한 명이 안 앉았다고 하면 의자가 하나, 둘, 셋, 4개 남았다고 하겠지 애초에. 그죠? 그래서 6명씩 x-4개의 의자에는 꽉꽉 채우고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부터 해서 6명씩 x-4개의 의자에 꽉꽉 채워서 앉고 이 마지막 의자에 6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 풀면 x가 26에서 31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의자의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29 요거 괜찮아요. 알겠습니까?